네, 안녕하세요. 뉴튼입니다. 오늘도 이제 댓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서 좀 정리를 해보죠.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댓글에서 김엽덕님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라는 과탐 2과목이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으로 해서 A, B, C 등급 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안 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전공적 관련도 때문에 꼭 하는 걸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본인의 입시나 이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제가 답변하기 좀 편한데, 교과 전형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서요, 3학년 1학기 내신도 중요하거든요. 교과 전형의 경우 보통 국수, 영과를 보던데요, 그럼 과탐 투과목이 들어가는 건가요? 라고 이 질문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채로운 평가 기준 중에 이게 공통으로 다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만,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3학년 때 들어가는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라는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 그러면 교과 전형할 때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교과 전형을 할 때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눠져요. 그리고 많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굳이 과학도 3과목이 아니라 2학년 때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도 3과목 말고 2과목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입시는 한 가지 전형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교과 전형으로 하게 되면 봐야 되는 과목이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학교마다 진로 선택 과목을 보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꼭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안 들어가도 되는 학교도 있고, 들어가면 정성적으로, 그러니까 가산점을 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요거는 좀 이따 뒤에서 얘기하고, 문제는 어떤 대학교는 과학을 총 교과에서 5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교과 전형을 못 들어오는 과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학교별 다 찾아보셔야 돼요. 자기는 그때 가면 선택권이 없어져요. 왜? 너네들 2학년 때 보통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중에 2과목만 해야지, 그리고 생명, 지구과학 툭 해가지고 건져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나는 화생만 수능 볼 거니까 하면서 선행 한 번도 안 하고 공부 한 번도 안 한 다음에 통합과 기반으로 해서 화생만 해야지 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 5개를 이수해야 가는 대학은 진행을 못해요. 그래서 2학년 때도 웬만하면 과탐은 3과목을 하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아니면 많이 망친 과목에 의해서 전형의 폭이 어차피 줄어들 건데, 이미 해놓고 줄어들이는 게 낫죠. 선택폭이 달라지고요. 본인이 선택한 대학에서 이번에는 진로 선택 과목 우리는 반영할 거야, 그래도 한 20% 이상 반영할 거야 라고 하면 3학년 내신에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또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다른 과목도 많잖아요, 쉬운 과목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또 일부 대학, 또 상위권 대학에서는 필수로 2과목을 꼭 이수를 해라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근데 또 어느 곳에서는, 야 그래 너 쉬운 과목 했잖아, 너 쉬운 과목인데 A네? 너 어려운 과목인데 B네? 그리고 여기 전체 인원 보니까 인원도 적었어. 야 이렇게 하면 얘 되게 힘들었겠다, 너 B도 너 A로 쳐줄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어려운 과목을 A를 맞았다, 추가로 거기에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면은 변환 점수라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막 너무 안 맞아 진짜 과탐이. 내가 이과 왔는데 2과목 너무 안 맞고 상대적으로 막 사탐 과목은 진짜 잘 맞아. 그래서 2과목의 사탐 과목이나 기타 희한찬란한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 중에 보면 공부를 안 해요. 등급도 뭐 B 정도 나오는 경우도 많고, 지금으로 환산하자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뒤에 가면 선택폭이 계속 줄어들어요. 상위권 대학에서 요구하는 건 오히려 좀 더 많은 걸 해라, 또 어려운 과목을 한 친구들을 뽑겠다라는 쪽으로 가요. 근데 이제 쉬운 과목에서 등급이 잘 나오는 자꾸 포맷을 맞추니까 선택폭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그리고 올해 이제 입시가, 제가 예전 유튜브에서도 그랬는데 3단 변신이라는 걸 했다 그랬어요. 매년 입시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이게 아마 보완책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과탐 2과목에 대해서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과탐 2과목을 한 아이와 하지 않은 아이의 어떤 학습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해도 공과대학이나 예를 들어서 자연계열에서는 과탐 2과목을 할 필요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것도 물화생 위주로 좀 많이 하는 거를 추천을 하는 이유가, 그 기반이 없으니까 나중에 전공에 들어가는 2학년 때 되면 애들이 이제 백지 상태가 되거나 이렇게 열등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굳이 그렇게 피하는 식의 공부, 그리고 어려운 과목이라고 공부 시간 더럽게 많이 들고 뭐 효율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쉬운 과목인데 자기하고 안 맞으면 진짜 막 책이 안 펴지는 마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감내할 수준이고, 그리고 교과 전형이라는 부분은 어느 학교는 진로 선택 과목을 안 보는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는 진로 선택 과목을 보는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는 2과목을 해야 되는 학교도 이렇게 막 나눠지니까, 이럴 거면
그래도 진로 선택 과목을 할 때 투 과목을 하는 게 대학교 입시 후에 좀 더 안정감 있게 선택폭을 많이 주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대학교도 중요한데요, 좋은 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과 쪽에 더 이렇게 무게감을 두는 사람이에요, 이공계 쪽에서. 그래서 그렇게 좀 안내를 드리는 편이니까 이 이후의 선택은 본인이 좀 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본인이 이제 선택폭이 줄어든다는 거, 그리고 대학교 갔을 때 너무 이렇게 잡다구리한 과목을 배우는데 시간을 할애했다면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은 갔겠지만 과에서 전공에서 좀 펑크가 날 수도 있다는 점, 요걸 알고 계시면 좋고요. 이게 또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는 대학교에서 또 평가 기준이 지 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쉬운 과목 들어간다고 1등 나온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하기 쉬운 일을 하면 100% 다 성공하고 좋은 결과 나오냐, 그런 건 아니잖아. 자기하고 안 맞으면 또 답이 없어요. 우선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본인이 좀 선택을 해보세요. 제가 말했던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투 과목은 사실상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이 진로 선택 과목에 과탐을 필수 요소로 집어넣는 학교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진로 선택 과목 자체를 안 따지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가 이걸 따지는지 안 따지는지 학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대체 과목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전혀 본인 입시하고 상관없는 과목들을 선택을 했다 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서 그 아까운 시간을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을 물어본다면 웬만하면 투 과목을,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과목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선택에 좀 맡길게요. 네,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또 질문 사항을 좀 볼게요. 여기 이제 댓글로 많이 질문했는데 제가 놓친 댓글들도 많아서 이분은 이런 식의 이름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문땡앙씨, 의치대 재학생으로 말씀드리자면 생투는 진짜 지옥입니다. 의치대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생투 피하세요. 그 밑 한의대, 수의대, 연고대까지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네, 생투가 애들이 생명원 쉬었다고 생투 들어가는데 생투가 외울 게 거의 헬게이트예요. 네, 그래서 용어도 막 희한찬란한 게 많아서 이런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이 친구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류땡님? 진짜 땡이라고 써있어요. 네, 여기 보면 물리화학 재미있고 지구 생명은 재미없는데 물화해야 될까요? 이응시우 이응. 이제 고3 올라가고 학교에서 지구 빼고 다 한 번씩 돌렸고 내신은 물리생명 좀 높았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런 거 같아요, 이런 거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높은 기준이 뭐야? 1,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생명이 높았으면 물리생명 하시는 게 맞고요. 물리화학이 재밌고요 라고 하는데, 재밌는 거, 좋아하는 거 하고 잘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저한테 상담 와서 어떤 어머니들은 우리 애가 과학을 좋아하는데 성적은 안 나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죠. 그러니까요, 저도 노래를 좋아하는데 노래를 잘 못 부릅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걸 같이 연관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좋아하는 거 말고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생명이 재미없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1, 2등급이 나왔다, 높았다는 등급이 3, 4등급이면 의미는 별로 없고 1, 2등급 나왔다 그러면 생명 하시는 게 맞아요. 맞고, 상대적으로 효과가 재미가 없다고 해서 펴보기 싫은 정도는 아니라면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몇 등급이었고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다 잘라먹고 애매모호하게 물어본 다음에 모르잖아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물어보는 거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땡국씨, 자, 이제는 물화생지 중 생명이 제일 어렵던데 생명은 머리가 안 좋으면 문제 못 건듦. 내신 생명은 할만해도 수능 생명은 차원이 다름. 레알, 이렇게 보냈는데, 예, 맞습니다. 내신 과목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 대학 교수님들이 내는 게, 이제 연구진들이 내는 게 수능이잖아요. 3학년 모의고사 때 보면 3학년 모의고사 문제 난이도 훅 올라가요. 뭐든지 물화생지가 뭐든지 올라가는데 2학년 모의고사를 보면 정말 쉽거든요. 근데 2학년 모의고사를 갖고 와서 저한테 모의고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내신은 얘기를 안 해. 애들이 2학년 과탐에 대한 내신은.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어디 상담을 할 때 2학년 모의고사의 과탐 내용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혹시나 거기다 의미를 두는 선생님이 있다면 내신하고 괴리가 굉장히 큰 거야. 모의고사는 한 1, 2등급 나오는데 내신은 5, 6등급 나와.
이러면은 이거는 의미를 좀 부여할 수는 있는데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가 한 3, 4등급, 3등급 나오는데 내신은 4, 5등급 나와. 이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뒤바뀐다니까? 내신은 또 3등급이 나와요. 투과목 할 때. 그리고 지금은 이제 ABC로 나오니까 B 정도 나오겠죠? 근데 모의고사는 갑자기 4, 5등급이 나와요. 뭐 이런 결과를 갖고 와요. 왜 그러느냐? 2학년 때의 모의고사 자체가 너네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과학 모의고사 들고 오면 그 과목도 완전치 않은데 별 의미가 없고요. 이 친구가 얘기한 대로 요 말이 틀리지 않은 게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공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네들이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게 이땡국 씨가 얘기한 게 틀린 말 하나도 없는 게 생명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려우니까 차근차근 다시 처음부터 해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질문도 많이 하셔야 되고 머리 좋아야 된다는 게 실제로는 어떤 사이클이나 메커니즘, 피드백 작용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과탐도 쉬운 과탐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베리투님 이렇게 자기 이름은 안 돼 있으면 제가 다 부를게요. 2022학년도 수능 볼 고3인데요. 이제 고3 되는 친구죠, 올해. 내신이 5, 6등급인데 수능을 올인해야 할까요? 아니면 1학기 내신을 챙겨야 할까요? 예, 1학기 내신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내신 5, 6등급이면 우선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미안한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 채널 들어오면 순살돼서 나가요. 막 뼈 너무 맞아가지고 그러는데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네. 학교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5, 6등급이면 공부 안 하신 겁니다. 그리고 수능 올인해야 할까요? 근데 수능 베이스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본부터 다시 지도를 받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문과인지 이과인지 몰라가지고 문과면 국영수 위주, 그리고 이과면 순서는 이렇게 할게요. 수학, 과탐, 국어, 영어 순으로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혼자 인강 보면서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베이스가 없을 겁니다.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다면 미리 먼저 사과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 현실적인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공부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 볼게요. 죄송합니다. 밑에 아까 그 베리투님 밑에 재영님께서 한강 리믹스 뭐 이렇게 써있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안녕님께서 예비 고3입니다. 물리원화학원 지구과학원을 내신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상태여서 지구과학원은 확실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물리를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화학원으로 바꾸거나 노베이스 생명과학원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좋을지 잘 모르겠어서 고민입니다. 내신은 이분은 내신을 얘기해 주셨어요. 물화는 3, 지학은 5 뜨고요. 네, 모고를 치면 2, 3, 네, 지학은 2, 3이 나오고 물리는 4, 화학은 4 정도 떠서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 밑에 또 재영님께서 댓글을 달았는데 화학 이렇게 썼는데 맞아요. 왜냐면 이분이 지금 보니까 모의고사는 의미는 별로 없고요. 모의고사는 의미가 없어요. 모의고사 공부 안 하고 그냥 대충 본 거지. 그리고 지구과학은 원래 2, 3 뜨는데 죄다 이제 만만한 게 지구과학이라고 내신에서 물리화학을 하더라도 지구과학을 모의고사 보는 애들도 있어요. 나중에 혹시 몰라서. 그래서 이거는 인원수 대비 많아서 이런 거고 2학년 모의고사 과탐은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뒤바뀝니다. 뭐 제 생각이 틀렸다고 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제가 지금 올해 2021년 되면서 아이들 가르친 지 17년 돼 가거든요. 제가 관찰해 본 결과는 모의고사는 별 의미가 없다. 2학년 때까지는. 국어, 영어, 수학은 모르겠는데 과탐은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내신 보면은 물리화학이 그나마 3이 떠요. 그럼 공부를 애매모호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학은 5가 뜨는데 지구과학을 확실히 하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아마 공부할 때 뭐 마음이 좀 편했나 보죠. 공부 방식 좀 바꾸셔야 돼요. 이거 혼자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구과학 할만하다면,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제가 일부러 이건 거부는 안 하는데 화학을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생명과학 노베스인데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은 혼자 공부한 친구라면 혼자 공부하고 앉아있을 거거든요. 문제집 열심히 풀어보고 또 인강 듣고 또 문제집 열심히 풀어보고 틀린 걸 왜 틀린지 몰라요. 답안지 보고 뭐 이러고 있다 끝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도를 좀 받으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화학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밑에 재혁씨가 감초같이 한마디 툭 던져놨는데 어쨌든 이렇다고요. 그래서 화학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익명으로 쓰신 분들은 그냥 익명 그 자체로 읽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나나님께서 4일 전에 4일 전에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바빠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비 고2입니다. 제가 내신 점수가 5등급으로 끝마쳤습니다. 제가 목표하는 곳은 2등급 정도 나와야 가는데 기계공학과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과학 선행은 거의 안 뺐고 정시를 보자면 화생지를 골라야 하는데
수시를 생각하면 물화지를 골라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내신 점수가 5등급으로 끝마쳤다는 건 공부를 진짜 안 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공부가 더 쉽거든요. 학교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뭐 학교가 막 대단한 학교고 우리 학교는 서울대를 몇 명 모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이분은 그 말을 안 하셨으니까 좀 더 부드럽게 말씀드릴게요. 여성분 같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5등급 정도로 끝마치셨으면 공부에 기반이 없어요. 독서실 다니면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막 체크하고 지적받고 좀 이래야 되는 친구고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플 때가 뭐냐면 현실적으로 5등급이 2등급까지 올라간다 2학년 때 뭐 가끔 어머니들 오셔서 우리 애는 조금만 노력하면 얘가 머리가 좋아서 조금만 노력하면 올라갑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조금만 노력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뒤질 때까지 노력해야 겨우 이만큼 올라갑니다. 한 등급. 예,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엄청 가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요령 있게 노력을 가야 되니까 혹시나 혼자 공부하셨다면 혼자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 방식이 없어요. 예, 이분은. 그래서 요것만 바꿔서 어떻게든 이제 옆에서 교정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요. 벌써 2021년인데 선행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또 여기 댓글에 뭐 선행을 조장하냐 그러는데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미리 땡겨서 수업을 해서 더 많은 걸 한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하고 어차피 현실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땡겨서 하는 게 맞고요. 웬만하면은 지도를 받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제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또 악플들 달 때 막 돈 내고 수업 받으라는 거냐 무슨 학원 홍보네 뭐 이럴까봐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정시를 보자면 화생지를 해야 된다. 정시를 보면 화생지를 해야 되고 수시를 생각하면 물화지를 골라야 하는데 라고 했는데 수시를 생각하면 물화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물, 화, 지, 물 생명을 다 뺐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정시에서 본인이 화학생물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5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과탐에서 암기를 거의 안 해요. 문제집을 주면 한번 쭉 읽어보고 눈으로 한번 이렇게 쑥 읽어요. 영어 단어도 눈으로 한번 이렇게 읽고 그리고 암기했다 생각이 드는 거야. 한 번 더 하면 다시 떠오르거든. 그럼 문제를 막 풀어댈게요. 그리고 틀리고 맞고 하면 답안지 보고 맞은 것 같으면 동그라미 쳐놔.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공대를 가고 싶다면 물화생을 하시는 게 맞고 물화지, 지구과학 안 쉬워요. 지구과학 안 쉬워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물화생, 물화지 해도 화생지에도 별 차이 없습니다. 본인하고 안 맞는 과목은 뭐 아무리 지구과학 할아버지가 와도 더럽게 어려워요. 암기를 안 하는 스타일인데 생명지구가 어떤 혼종을 넣어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수학이 얼마나 기반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5등급 기반으로 얘기하면 물화지, 화생지 어느 거라도 다 헬게이트 오픈하고 지옥문 연 다음에 거기서 아 뜨거 외치고 비명소리 지를 겁니다. 하지만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공과대학 가고 싶다며 그게 자격증 때문일 거 아니에요. 물리는 기본으로 원과목 정도는 내신을 갖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떡이 되든 하시고 화학 생명을 내신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맞아요. 공부량도 부족하실 것 같아요. 5등급이면.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안 써 있으니까 저도 추측만 합니다. 혹시나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하면 나중에 또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답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느 과목을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물화생 하셔도 망치는 건 비슷해요. 어차피 화생지 망치나 물화지 망치나 하면 물리는 꼭 하시는 게 공학 계열로 가고 싶다고 하니까 물리를 꼭 하는 걸 추천드리고 물리화학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공학 계열에서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만약에 하는 친구라면 대학교 가면 다 자기주도학습입니다. 지금은 자기주도학습 말고 타이주도 학습 좀 해주세요. 인강 들으면서 하기에는 베이스가 많이 부족할 거라고 봅니다. 잘 안 들릴 거예요. 어차피 망칠 거라면 과감하게 물화생 하는 게 어떠냐 아니면 물화지 하는 게 어떠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로만 사용하세요. 김땡영씨 지금 화학생명과학 하는 중이고 건국대 의생명공학과 백분위 91%로 하는 지방 일반고 이과입니다. 11월 모의고사 성적은 국수, 영한, 화생 해가지고 335125입니다. 와 이게 밸런스가 안 맞네요. 암기를 되게 싫어하구나. 암기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은 맞는데 학교에서 지구과학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1년간 화학생명과학을 했는데 화학 선생님이 코로나 때문에 개념 설명을 안 해주셔서 그렇죠. 지방이면 개념 설명이 과탐이 안 되는 데다가 이제 사교육을 받기에도 좀 난해했을 거예요. 거기 이제 과탐만 하는 학원들이 좀 적잖아요. 생명이야 중간에 좀 자서 2등급이지 평소에는 1 나오고요. 화학은 한 달 개빡세게 했는데 3뜬 거 보고 그냥 지구과학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바꿔도 될까요? 바꿔도 똑같아요. 지구과학은 뭐 외울 게 되게 많은데 화학은 한 달 개빡세게 했는데 3뜬 거 보고 그리고 2학년 때 모의고사는 그렇게 의미는 없고요. 지금 몇 학년인지 몇 학년일까요? 뭐 2학년이겠죠? 모의고사 말고 내신 성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지금 가늠할 수 없고 이걸 봤을 때는 영어나 이 생명 과목이 둘 다 5등급을 뜬 걸 봐서 김땡영 씨는 암기를 굉장히 못하는
아니면 싫어하는 스타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공부를 평소에 꾸준하게 하는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지구과학으로 바꾼다? 네, 지구과학 안 했죠. 근데 이렇게 암기 과목이나 암기량에 취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 지구과학으로 바꿨을 때 초반에는 등급이 살짝 오르는 것 같다. 뒤에 가서 이제 재수생들 들어오면 지구과학에서 박살이 납니다. 상대평가니까. 정시만 본다면 지금 이 모의고사 점수로 뭐 가늠해서 판단해 본다면 내신은 이거보다 더 난해한 것 같아요. 네. 뭐 여기 뭐 자서 2등급이고 평소에 1등급 나오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 수도권이나 뭐 서울 쪽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 친구는 이거보다는 더 낮은 등급을 받을 겁니다. 받을 거고, 모의고사 등급은 지금 여기서는 그닥 판단 기준은 안 되는데, 어쨌든 간 지구과학으로 바꿀 때는 항상 신중하셔야 되는 게, 나한테 물어봐도 지구과학 본인도 안 했고 나는 본인을 가르쳐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여기 100분이 뭐 몇 퍼센트 이런 목표는 알겠는데 암기에 대해서 연습을 안 하려는 친구 같아요. 그냥 모의고사 등급만 봐도. 근데 내신 등급은 얘기를 안 해주잖아 지금. 내신 등급이 똑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낮거나 할 거예요 아마. 지구과학으로 바꾼다고 해서 딱히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꿀 때 좀 신중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과학을 본인이 노베이스로 똑같이 지금처럼 그냥 학교 수업만 듣고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본인 똑같이 등급 안 나옵니다. 지구과학도 생명과학만큼 쉽지만은 않습니다. 생명과학하고 똑같은 과목도 아니잖아, 그죠?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다시 결정하세요. 내용의 정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모의고사 점수예요. 고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모의고사 점수 줄 때가 제일 싫어요. 이건 판단 기준은 거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신 등급이나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모의고사 등급을 갖고 단순하게 그냥 판단만 해봤을 땐 암기를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과학을 들어갔을 때 표분석이나 암기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거면 화학을 빡세게 해서 3 다시 하는 게 맞고, 한 달 빡세게 해서 3이면 되게 좋은 결과예요. 그 한 달 갖고 뭐가 많이 바뀌지 않아요. 수차례 꾸준하게 공부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촉새같이 바꾸는 거는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룽하이, 내신 물화생에서 물리는 수능 확정인데 생쥐 중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전이랑 흥분속도 뒤에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미칠 것 같은데 지구과학 틀어도 안 늦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뭐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공부를 했고 등급이 얼마 나오고 뭐뭐 했다는 것만 나오지 이거는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지구과학 지금 애들이 지구과학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이번 수능에서 지구과학이 등급 컷이 제일 낮았어요. 아셔야 돼요. 지구과학, 너네가 만만하게 생각하는 지구과학이라는 과탐 과목이 그렇게 쉬운 과목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 이렇게 틀어가지고 유전이랑 흥분속도 뒤에가 너무 이해 안 가서 어떻게 했어요 공부를. 그러니까 뭐 물어보러 갔어요, 뭐 어떻게 질문을 하거나 학원을 했어요, 뭐 과외를 했어요, 뭐를 했어요. 그런 걸 하셔야 돼. 그런 걸 해서 본인 능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어디서 물어볼 때를 만들고, 그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걔도 모를 수도 있어.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해소하기 위한 액션을 취해줘야 돼요. 전문가랑 만나서 얘기를 한다든가, 이 문제를 하나하나 심도 있게 물어본다든가, 꾸준하게 이걸 알 때까지 보고 앉아있는 그런 득도하는 행동 하지 마세요. 뭐 도 닦아요? 가서 물어보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준이 없어서 진짜 답변하기 힘듭니다. 뭐 혼내는 건 아니고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뭐 수능 가형 나형 제가 한 2년 전에 올렸던 거 얘기하는데, 가형 나형 그런 거 어디서 풀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모의고사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 한 다음에 영어로 U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고3이 되는 정시러입니다. 제가 화학 인강을 들을지 학원을 들을지 고민이 많이 하고 있어요. 화학은 거의 노베이스고 수학을 포함한 다른 과목들도 부족하여 다른 과목들을 챙길 시간도 많습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겠죠. 이거는 본인이 안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노베이스 될 때까지 했다면은 공부를 본인 뜻대로 그냥 하는 척만 한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대놓고 얘기할게요. 5등급, 4등급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5등급, 6등급, 7등급? 한 이 정도에 있는 애들 내신 안 나오고 막 이런데, 이런 분들 정시 가야 돼요. 고3 되면 어쩔 수 없이. 고2 때부터 뭐 정시 파이썬에 어쩌면서 정시로 얘기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내신 다 버려놓고. 노베이스 돼요. 이 노베이스가 되면 다시 한번 드리지만 인강 탁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베이스가 있어야 인강이 들립니다. 원래는 가장 효과적인 게 대면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면 수업에 질문 받고 뭐 소규모로 수업 받는 것도 좋은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방역 단계에서는 2.5단계 막 이래가지고 뭐 9인만 들어올 수 있다 뭐 학원에 이렇게 해서, 그 대면 수업 지금 안 돼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인강을 듣는다, 이게 부등호를 보면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게 인강이에요. 근데 마음은 편한 게 인강이에요. 왜? 지적을 안 받아. 지적을 안 받고 혼자 막 듣고 싶을 때 마음대로 들을 수 있어. 공부를 편하게 하죠. 그러니까 인강을 들으려면 베이스가 필요한데 베이스가 없다며. 그러니까 인강 얘기를 꺼내면 안 돼요, 이 친구는. 뭐 여기서 지금 혹시나 댓글 달 때 지금 쓰려고 딱 타자에 올리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있어요. 야, 그러면 돈 내고 학원 다니라는 얘기인데 돈 없는 사람은 공부하지 말라는 거냐? 그거 빼고 얘기하자고요. 왜 자꾸 그렇게 들어가요? 돈을 얘기까지 하면 너무 과정이 복잡해져. 효과가 가장 좋으니까 당연히 돈을 내고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맞네 안 맞네가 아니라 공부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알겠어요? 학원을 다니면서 지적받고 체크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친구 혼자 공부하면 안 돼. 무슨 인강을 들어. 메가패스 보유 중입니다 라고 썼는데 메가패스는 보유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그것도 10시까지만 학원이 보통 다 돼요. 요즘에 이제 방역 단계에서 9시까지만 되는데 이거를 뭐 대면 수업이 되는 학원이 있고 안 되는 학원이 있을 텐데 어쨌든 거기에서 좋은 선생님들이 있으면 수업을 받고 그 이후에 집에 가서 잘 시간 아껴서 보는 게 메가패스예요. 이러면 효과적이야. 뭐 공부가 1, 2등급 나오고 자기주도가 되는 친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학원이 이제 대면 수업이 될 때 학원 다니는 게 좋아요. 화학 인강을 들을지 고민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과탐 과목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원을 다니는 게 맞습니다. 노베이스라면 처음부터 다시 빨리 이제 지적받고 계속 체크받는 게 좋아요. 그리고 꾸준하게 공부하세요. 꾸준하게. 자, 오늘 또 긴 시간 저랑 방송 같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답변하다 보니까 제가 좀 흥분해서 막 혼내듯이 얘기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참고용으로 많이 생각하시고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도 선택을 본인들이 해요. 말 안 들어요. 그러고 보통은. 그리고 본인이 한번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내 말대로 했는데 안 되면 와가지고 선생님 말대로 했는데 안 되잖아요 막 이러는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세상에 가장 창피한 게 뭔지 아세요? 남 핑계 대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더 창피한 건 뭔지 아세요? 나는 원래 그래라고 하면서 나는 나니까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존감 낮추는 자기 핑계입니다. 남 탓하는 것도 나쁘고요, 자존감 낮추면서 합리화하면서 그냥 나는 원래 그렇다고 하면서 내 탓하는 것도 나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수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이 수많은 고민들이 왜 하는 거냐?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하는 걸 줄이거나 안 하고 싶어서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공부라는 거, 특히나 입시라는 건 해야 될 만한 것들은 시간을 갖다 짜내서라도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공부라는 자기 공부 방식을 연구하지 마시고 안 되는 과목들은 직접적으로 공부 방식을 교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2022학년도, 지금 2021년도 1월이거든요. 새해부터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